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5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전일 대비 1.19% 상승한 11만 1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저께 잠시 설명을 드릴 때 이 차트 모양이 상당히 좀 괜찮긴 한데 이게 확실히 11만 1000원을 돌파를 해준 것도 아니고 이게 12만 원을 완전히 돌파를 해준 것도 아니고 급하게 상승해야 되는 이유는 있는데 뭔가 좀 하나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급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늘은 하루 쉬어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때 N자형으로 이렇게 올릴 때 곧장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루 쉰 다음에 곧장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2, 3일 정도 쉬었다 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한데 비유를 할 때 일단 상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한 고비는 넘겼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모습은 그 정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 기분 좋게 이렇게 장대 안봉이 솟을 수도 있으나 최악의 경우는 한 번 더 쉬었다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쉬었다 가게 되면은 그때는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당시 때 LB의 모습이랑 지금 LB의 모습은 틀려요. 특히 9월대에서의 LB의 모습은 상당히 틀립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호재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19일부터는 S모가 열리죠. 21일까지. 글쎄 어저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통 여타 바이오 업종들은 이번 S모가 재료 소멸일 가능성이 있는데 LB는 이 S모가 재료 소멸이 아니라 뒤에 있는 호재를 더 받쳐줄 디딤발이 되지 않을까, 디딤판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데요. S모 이후에 기대가 되는 게 아필리아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민노미 코로나 백신도 있고요. NDA 신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로 관련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S모를 통해서 잘 진척이 됐으면 합니다. 여하튼 HLB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 보입니다. LB는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재미있는 게 왜 우리가 예전부터 많은 차트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LB가 가면 LB 관련주들도 같이 갈 건데 여타 이렇게 셀트리온 관련주도 보면서 순번에 대해서 얘기도 했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재미있는 게 그동안 사실 넥사가 제일 안 좋았어요. 보시면 제일 안 좋았는데 오늘은 보시면 같은 이렇게 샛별이긴 합니다. LB랑 비교를 해보시면 같은 샛별이긴 한데 얘도 한 단계 업된 샛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LB 관련주들이 넥사가 여태까지 못 갔는데 전반적으로 좀 키 맞추기 모습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오늘 또 이민노믹 뉴스가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넥사도 우호 지분으로 이민노믹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이민노믹 뉴스 나오면서 넥사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 L생을 보시면요. L생도 LB랑 똑같습니다. 대신 색깔만 틀리죠. LB는 아까 이게 파란색이었는데 얘는 빨간색. 기술적 분석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많이 있고 올라가는 기울기가 상당히 좀 아직도 가파른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L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L파는 살짝 L생, 넥사, LB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급인 것 같은데 나름 양호합니다. 얘도 이렇게 수렴형으로 거의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요 삼각형에서 나온 모습이어서 나름 양호합니다. 알파도. 그 다음에 메디포럼 제약도 양호한데요. 쉽게 잘 안 빠지죠. 이렇게 급등한 거는 일반적으로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는데 쉽사리 잘 빠지지 않고 일단 1차 브레이크는 걸린 상태인데 살짝 단기 과매수권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메디포럼 제약은 일단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던 기울기가 죽으면서 1차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LB 관련주들 살펴봤고요. 시장을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게 코스닥 지수인데요. 900선을 바로 고지 앞에 두고 있네요. 그러면서 꾸물꾸물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일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지수보다는 종목별 장세이고요. 그리고 순환매가 상당히 좀 빠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 때부터 볼게요. 4월달부터 지금 9월달까지 시장은 크게 몇 가지 주도 업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바이오고요. 두 번째 2차전지고요. 세 번째는 언택트였고요. 그다음 최근에서는 풍력, 태양광, 수소, 그다음에 5G 요쪽에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면서 좋았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은 특별하게 매기가 많이 형성됐던 그러니까 시장을 확 이끌어주는 그런 종목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지거든요. 바이오 관련해서 몇 개 종목들
그리고 IT 관련해서 몇 개 종목들 빼놓고는 얘가 확실히 시장을 좀 이끌어준다라는 종목들은 사실 눈에 좀 안 띈 것 같아요. 바이오 관련주들은 뭐 레고캠 바이오, 젠백스 요 몇 개 종목 정도만 좋았고, 그다음에 IT도 몇 개 종목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도 이렇게 지수랑 별개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LB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오늘 주요 뉴스는 두 개가 나왔는데요. 사실 어저께 제가 마감 방송할 때 어제 기준으로 해서 오늘부터 초록 내용이 많이 공개가 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영상 제작 끝나자마자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나 많이 초록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단 뉴스 나온 것만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암 병용 임상 이상서, 임상 이상이에요. 유의미한 결과를 발표를 했다. 2020 에스모 논문 초록에서 HLB 리보세라닉 간암 병용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됐다. 에스모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리보세라닉과 관련해서 20개 이상의 논문이 구두 발표와 포스터 형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논문 중 리보세라님의 간세포암에 대한 임상 이상 결과에 특별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항서제약이 25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은 1차 치료제 대상자 70명, 2차 치료 대상자로 1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리보랑 캄렐리 병용한 거예요. 대상자의 88%가 일단 B형 감염 바이러스 감염자고요. 1차 치료제에 대해서는 PFS 6.4개월, ORR 46%, DCR 79%, 2차 치료제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결과가 있었는데 매우 유의미한 임상 결과였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1차 치료제, 현재 리보랑 캄렐리주마비랑 임상 3상하고 있는 거예요. ORR 값이 기존 치료제 대비 탁월한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긍정적인 초록 논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보랑 캄렐리가 같이 하고 있는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3상 진행 중에 있고 현재 50%가 넘었죠. 요게 내년 연말 탑라인 발표 예정이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아시고, 그래서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현재 치료제 대비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아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일단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현재는 빠른 시장 침입이에요. 그래서 위암 3차가 될지 4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승인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다 병용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병용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병용을 하는데 일단 위암으로 침투를 해서 병용을 하는데 시장이 큰 간암 그리고 폐암 이쪽으로 확대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공개된 초록 중에는 간세포암 외에도 리보세라님이랑 캄렐리주맙 병용으로 하고 있는 리보랑 캄렐리랑 병용으로 하고 있는 위암, 대장암, 비소세포 폐암이랑 여기 파클리탁셀, 도세탁셀, 카페시타빈, 여기가 1세대 항암제죠. 세포 독성 항암제인데 여기 리보세라닙이랑 여기 독성 항암제랑 위암, 빈두암에 대한 결과도 초록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초록이 발표가 됐는데 최신 임상에 대한 결과는 갑상선암이랑 폐암은 임상 3상에 대한 건데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고 해당 논문은 발표 당일 공개될 걸로 예상된다는 뉴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재료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모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좀 살아있고요. 플러스 여전히 약에 대한 효능은 상당히 좋더라.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다 좋은 것만 나오고 있더라라는 게 긍정적입니다. 그 다음 이뮤노믹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오전에 나왔죠.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뮤노믹을 인수해 올 때 진 회장이 했던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정확히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 이뮤노믹을 인수해 온 이유를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고 매우 기대감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B 자회사인 이뮤노믹이 교모 세포종 후보 물질인 ITI-1000 그리고 유나이트 기술이 2020 세계 백신 회의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데 최우수 백신 기술 ITI-1000 그리고 유나이트가 후보 기업의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미 이뮤노믹은 2018년도에
알러지 분야 백신 산업 최우수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기술 수출도 했고요. 그리고 판매에 대한 로얄티도 이제 받아올 예정이고요. 근데 이번에도 백신 최우수상 후보에 올렸다고 합니다. ITI 1000 그리고 유나이트 2000. ITI 1000 같은 경우는 올 연말 임상 이상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임상들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좀 좋고요. 플러스 11월 9일부터 미국에서 면역암학회 SITC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도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LB의 주력 상품 중에 하나죠. 그리고 뇌종양 센터도 만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요 ITI 1000은 그렇고, 그다음에 유나이트 기술로 지금 코로나 백신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Q&A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폭넓고 안전한 최고의 방어책이 백신인데요. 대회에 앤서니 파우치 잘 아시죠? 미국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많은 그리고 신뢰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백신도 기대감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민유믹을 사노피, 얀센, 모더나와 함께 36개 글로벌 키 백신 플레이어로 분석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현재 백신 내용은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 보시면 8월 달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민유믹이 현재까지 이민유믹 백신 연구 결과를 보니까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했고, 그다음에 권위 있는 회사들이 합류해서 속도가 붙었다. 유나이트를 이용한 후보 물질과 유나이트를 기반으로 유럽 파트너와 같이 백신 후보 물질 등 총 3종류의 백신 후보 물질을 개발 중에 있고 현재 동물 실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내용이 이제 한 달 전 내용이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후보 물질 중에서 이 3개의 후보 물질 중에서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었는데 하나를 선정해서 이제 사람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코로나 백신도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2개 좋은 호재의 뉴스가 나오면서 나름 전반적으로 보면 하루 쉬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LB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초가을에 좋은 날씨를 보여주고 있네요. 여러분들 좋은 날씨 잘 느끼면서 행복한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